비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비염 갖고 계신 분이 있나요, 혹시? 이게 저희 나라 인구의 한 15%에서 20% 정도는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굉장히 흔한 질환입니다. 일단은 비염의 주증상이라고 하면 요 세 개인데요. 코가 간지러서 재채기 하는 거, 그리고 콧물이 그치지 않고 계속 나오는 거, 그리고 코 막힘이 생기는 거. 요런 증상이 급성적으로 생긴 거 말고 이제 2주 이상 계속 반복되면 감기가 아니라 이제 비염 증상이라고 의심을 하셔야 되고요. 일단 코의 구조부터 보면 코의 구조가 되게 복잡하게 생겼어요. 코가 안쪽에 뻥 뚫려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진 않고 요 안쪽에 보면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튀어나온 게 많이 있어요. 마치 라디에이터 보면은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게 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인데 코도 마찬가지로 얘들이 약간 필터 역할도 해주고 볼록볼록 튀어나와서 열 효율을 높여가지고 폐로 이제 차가운 공기가 바로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이제 요거를 하비각계, 중비각계, 상비각계라고 하고요. 요 뚫려있는 구멍들은 이제 부비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비도라는 게 있어요. 비도가 뭐냐면은 이게 하비각계, 중비각계, 상비각계인데 요 밑에 쪽 요 길, 공기가 통하는 구멍인데요. 하비도라고 하고요. 요 사이에 있는 중비도라고 하고 요 위쪽은 상비도라고 하는데 보통 공기가 하비도로는 한 30% 정도, 중비도로는 한 70% 정도, 한 1% 정도는 상비도까지 올라가서 우리 냄새 맡는 신경을 자극해서 냄새를 맡을 수 있도록 하게 해주고요. 만약에 이런 비각계가 부어가지고 비도를 맞게 되면은 코막힘이 생기고 그쪽에 점막들이 되게 예민해져가지고 콧물도 분비하고 이러면은 콧물이 많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증상이 나오게 됩니다. 일단 정상 코를 보면요. 요 사진이 각각 1번은 오른쪽 하비도, 요거는 오른쪽 중비도, 왼쪽 하비도, 왼쪽 중비도를 찍은 거예요. 정상 코는 여기 보면 구멍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이런 데로 공기가 잘 통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점막이 약간 분홍색으로 깨끗하게 보이면은 정상이라고 봅니다. 근데 코막힘의 경우에는 지금 아까보다 공기 구멍들이 많이 막혀 있죠. 이런 식으로 막혀 있으면 이제 코막힘이 생기고요. 혈관성 비염 같은 경우에는 점막이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좀 빨갛게 발적이 되어 있고 혈관 같은 게 막 이렇게 보여요. 이런 분들은 좀 피로나 스트레스 있을 때 비염 증상이 심해지시기도 하고요. 콧물도 많이 분비되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비유성 비염인데요. 요거는 만성 비염에 가까워요. 얘들이 계속 부어 있는 거예요, 그냥. 확실히 정상 코보다는 많이 부어 있는 것들이 보이죠. 이런 것들이 만성적으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좀 남들보다 쉽게 비염 증상이 잘 오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농증인데요. 충농증은 부비동에 염증 때문에 농이 생긴 건데 중비도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노란색 콧물 같은 게 좀 보일 거예요. 이런 게 많이 보이면 농이 찼구나, 충농증이구나 이렇게 부릅니다. 일단은 한의학에서 이런 비염을 볼 때 열증과 한증으로 나눠요. 이제 한증 같은 경우에는 좀 맑은 콧물이 나고 코가 간지러워서 재채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 다크서클 같은 게 같이 많이 보이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좀 찬바람 맞으면은 이런 비염 증상이 심해진다든지 혹은 환절기 때마다 이런 증상이 반복해서 나온다든지 할 때 한증으로 진단을 하고요. 열증 같은 경우에는 누런 콧물이 나오고 코 막힘이나 두통이나 뭔가 여기 꽉 차 있는 그런 양상의 그런 증상들이 많이 있고요. 1년 내내 좀 반복되는 편이고 충농증이나 중이염이나 결막 다른 데로도 염증이 좀 같이 파급돼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염 같은 경우에는 자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예전과 다르게 미세먼지도 많아졌고요. 이런 코 안에 알러지원들이 들어가서 그게 이제 계속 자극하면 비염이 잘 낫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알러지원이나 먼지를 씻어주기 위해서 이런 스위퍼라고 세척하는 거를 같이 관리하시면 좋고요. 요거는 코에 바르는 연고인데 한약으로 되어 있는 연고예요. 그래서 발라주면은 염증을 좀 빠르게 가라앉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외치요법으로 이렇게 면봉 가지고 치료를 하는데요. 면봉에는 첨포세약방이랑 황련액이라는 두 가지 약을 써요. 첨포세약방 같은 경우에는 좀 시큰한 종류의 한약인데 그거를 코에 이제 묻혀주면은 얘가 이 코 안쪽이 그 시큰한 거에 적응돼서 다른 자극에는 되게 좀 둔해져요. 그래서 그런 탈감작 요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걸 이용해서 비염을 치료하고요. 황련액 같은 경우는 코 안에 염증을 좀 직접적으로 제거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형성분의 약침을 많이 쓰는데 이런 약침이 코 안에 순환을 도와주고 염증을 좀 가라앉혀주고요. 그리고 이런 필요한 경우에는 젤리 같은 걸 써서 점막을 좀 안정시키는 그런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약에서는 이런 코의 증상들이 폐가 약해졌을 때 발생한다고 봐요. 특히 폐가 좀 건조하면 이런 증상이 반복해서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윤폐시키고 폐를 튼튼하게 하는 처방을 하면은 몇 년 있던 이런 비염들도 증상이 확연히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